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어서준 씨,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허공에서 멈춘 듯 했다. 그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려왔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성껏 다려놓았던 셔츠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셔츠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저 죄송해요. 그가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주워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당혹감이 섞인 그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남자들. 가끔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운명의 순간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 숨막히는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7년 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내 이름은 김지현, 올해 52세다. 사람들은 내게서 우아한 기쁨이 느껴진다고들 한다. 아마도 오랜 시간 요가를 해온 덕분이라. 하지만 그 차분한 외면 깊숙한 곳에는 7년 전 남편 최민준을 잃은 후 단단하게 굳어버린 심장이 있다. 17년 전살의 격리사원이었던 나는이 의료기 회사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날 나는 단정한 검은색 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조용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유독 다른 시선 하나를 느낄 수 있었다. 내 모든 움직임을 끈질기게 쫓는 시선. 바로 나보다 5살 어린 이서준 훗날 내 남편이 된 민준 씨의 사업 파트너이자 의제의 뒤같은 존재였다. 그는 차가운 인상을 가졌지만 눈빛만큼은 내가 감히 해석할 수 없는 뜨거운 불씨를 담고 있었다. 남편이 기술을 책임졌다면 그는 영업을 담당했다. 두 사람은 맨손으로 회사를 일궜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 모두와 자주 엮여야 했다. 민준 씨는 내게 늘 따뜻했고 적당한 거리에서 나를 챙겨주었다. 하지만 서준 씨는 달랐다. 그는 별것 아닌 서류를 핑계로 격리부에 들러 의미 없는 몇 마디라도 나누고 가려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입사 한 달 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우연히 서준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좁은 테이블 탓에 우리의 어깨가 계속 스쳤다. 그럴 때마다 이상한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가 내게 술을 따라주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을 때 아주 잠시였지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고개를 들자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 깊고 강렬한 눈빛은 마치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준 씨가 그토록 존경하던 형민준 씨가 내게 고백했다. 지연 씨,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민준 씨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서준 씨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고통과 절망을 나는 보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선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아주 깊숙이 묻어버렸다. 그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아주 멋진 여자예요. 형 꼭 고백하세요. 그때 그의 미소는 너무나도 씁쓸해 보였다. 1년 후 나와 민준 씨는 결혼했다. 서준 씨는 우리 결혼식의 사회를 봐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형수님이 되었고 그는 서준 도련님이 되었다. 우리는 17년 동안 그 관계에 충실했고 처음 만난 날의 이름 모를 감정들은 과거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7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서준 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지연이 잘 부탁한다. 그리고 서준 씨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일부러 내가 사는 마포구의 아파트 같은 층으로 이사왔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말없이 나를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던 3주 전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 우리 집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 버렸다. 복도에서 절망에 빠져 서성이던 내게 그가 침묵을 깨고 나지막이 말했다. 형수님, 저희 집에 빈 방 있습니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와서 지내세요. 그렇게 운명은 우리를 한 지붕 아래로 밀어넣었다. 첫날 밤부터 공기는 심상치 않았다. 짐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집에서 늘 입던 편한 차림이었다. 얇은 슬림 나시티에 짧은 반바지. 제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까요? 집에서는 늘 이렇게 편하게 입어서요. 나는 멎게 물었다. 물을 마시던 서준 씨가 그대로 멈췄다. 나는 그의 모을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어깨와 다리에 고정되었다. 지난 17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본능으로 가득 찬 뜨거운 눈빛이었다. 네오, 편하게 계세요? 그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황급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순간 그곳에는 더 이상 형수님과 도련님은 없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려온 욕망만이 같은 공간에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밤 낯선 방에 누워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이 동거가 잔인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우리는 어쩌면 결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함께 살게 된 지 이틀째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색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를 조금이나마 걷어내고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좁은 주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긴장감은 오히려 극에 달했다. 내가 양념을 꺼내거나 도마를 옮기기 위해 몸을 돌릴 때마다 서준 씨의 시선이 내게 못 박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입고 있던 슬립, 나시티가 위험할 정도로 얇게만 느껴졌다. 드러난 어깨와 팔, 나의 모든 것이 그의 뜨거운 시선 아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서준 씨, 이 도마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가 다가왔을 때 그의 어깨가 내 팔에 무심코 스쳤다. 익숙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의 강한 남성적인 향기가 나를 감쌌고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칠 뻔했다. 고마워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대답 없이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첫마디 말보다 더 무서웠다. 상황은 나흘째 되는 날 더욱 악화되었다. 내 방, 형광등이 나가 버린 것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가져와 교체해주겠다고 나섰다. 그가 가장 높은 칸에 올라서 있을 때 갑자기 그의 손이 미끄러졌다. 조심해요.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달려가 그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몸이 내게로 쓰러졌다. 당황한 그는 균형을 잡기 위해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가 내려왔을 때 우리의 얼굴은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내 뺨에 닿았다. 그의 눈에 서린 당혹감과 함께 감출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을 똑똑히 보았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고마워요. 그는 서둘러 뒤로 물러섰지만 그날 밤 잠을 설치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천과 무게감이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는 듯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이 집에서 그의 존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달콤한 고문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슬립나시티와 반바지를 입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무심한 행동이 아니었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는 그의 시선을 의식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깊은 무의식 속 어딘가에서 그를 그리고 나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절정은 수요일 밤이었다. 저 먼저 씻을게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조용한 집안에서 물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샤워기 아래 서서 따뜻한 물줄기로 몸을 씻어내렸지만 그에 대한 생각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저 너머에 있는 그가 이 소리를 듣고 있을까?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10분 후 나는 얇은 목욕 가운만 걸친 채 밖으로 나갔다.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목이 마르네요. 나는 냉장고로 향하며 아무렇지 않게 중얼거렸다. 곁눈질로 보니 소파에 앉아있던 그가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불꽃처럼 야은 가운을 뚫고 내 살갗을 태울 기세였다. 내가 물을 마실 때 그의 시선이 물줄기를 따라 내 목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서준 씨도 마실래요? 나는 나도 모르게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로 뒤돌아보며 물었다. 그는 화들 놀라며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날 밤 낯선 침대 위에서 나는 뒤척였다. 그가 지난 17년간 내 안에서 꺼뜨렸던 불씨가 꺼진 줄로만 알았던 그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의 세 번째 주가 찾아왔다. 서준 씨, 오늘 회사에 좋은 일 있었다면서요? 축하주로 와인 한잔 할까요? 내가 먼저 제안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침묵의 벽을 허물기 위한 핑계였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도 모르게 소파 위에서 몸의 긴장을 풀었다. 반바지는 평소보다 더 짧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았지만 그 행동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손에 든 와인잔만 응시했지만 그의 목을 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오늘은 이만하죠. 내일 봐요. 더 이상 앉아 있다가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오늘 밤 그의 모습, 그 억눌린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17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잠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위해 정성껏 다려놓은 셔츠가 아직 여기 있었다. 그래, 이걸 갖다 줘야지. 나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딸깍,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서준 씨 셔츠 다렸어요. 나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지만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보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으며 그의 손은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았다. 나였다. 그는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망연실했고 셔츠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미처 해소되지 못한 욕망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소리치며 황급히 몸을 돌렸다.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셔츠를 주워 침대 위에 놓고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문 바로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나조차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괜찮아요, 남자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등 뒤로 문이 닫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대체 뭘 본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악과 수치심 속에서 죄책감과 함께 짜릿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때 그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가장 원초적인 욕망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문저편에 그 역시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 17년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월요일 아침은 지옥 그 자체였다.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토요일 밤에 그 장면이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돌아보던 그의 모습 수치심과 욕망으로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마지막 말을 내뱉던 내 떨리는 목소리. 나는 한 남자의 가장 본능적이고 나약한 부분을 나를 갈망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게도 내 깊은 곳에 무언가를 뒤흔들었다. 나는 쿵쾅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거실로 나갔다. 그는 이미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곳에 있었다. 우리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마주쳤지만 이내 둘 다 황급히 피해버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내 목소리조차 낯설게 작게 들렸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나는 서둘러 신발을 신고 먼저 갈게요. 라며 그 집에서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10분 후 익숙한 그의 차가 약속 장소에 멈춰섰다.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 속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눌렀다. 그때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다. 서준 씨도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내 몸이 앞으로 세차게 쏠렸다. 아구 그 순간 단단한 팔 하나가 뻗어나와 내 몸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은 정확히 내 가슴에 닿아 있었다. 뜨거운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다. 아, 나는 아픔이 아닌 너무나도 내밀한 접촉이 주는 충격에 작은 신음을 흘렸다. 그는 불에 된 듯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죄송합니다. 다치실까 봐의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내 뺨 역시 불타는 듯 뜨거웠다. 괜찮아요. 나는 당황하며 온매무쇠를 고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이 남긴 부드럽고 뜨거운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아까는 정말 괜찮았어요. 내가 침묵을 깨며 속삭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우리의 시선이 다시 얽혔고 나는 그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갈망을 보았다. 그날 점심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옥상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올라갔을 때 그는 구석진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수님, 아침 일은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내가 끊었다. 서준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토요일 밤 일도 오늘 아침 일도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몸이 굳는 것이 느껴졌다. 같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고 급정거하면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아주 따뜻했다. 괜찮아요. 서준 씨의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다. 다른 직원이 지나간 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팽팽했던 긴장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나는 돌아서기 전에 말했고 나를 향한 그의 시선이 무척이나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나는 집에 대한 수리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끝난다고 하네요. 그의 대답에 그럼 금요일이 마지막 밤이네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리고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그가 퇴근했을 때 나는 거실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있었다. 저녁 먹기 전에 잠깐 하려고요. 나는 말했다. 레깅스와 슬리브리 스탑은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는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몸을 뻗고 구부리는 동작을 최대한 유연하게 해보였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를 도발하고 있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돌아보며 미소와 함께 그를 초대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내가 그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등 뒤로 다가갔을 때 나는 의도적으로 내 몸을 그의 등에 밀착시켰다. 그의 근육이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의 숨결이 거칠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의 부드러움이 그의 등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의 향기 남성적인 땀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몸을 숙이는 동작을 알려주며 나는 그의 등 뒤에 무릎을 꿇고 내 온몸으로 그를 눌러주었다. 내 허벅지가 그의 옆구리를 감쌌고 내 가슴은 그의 등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그것은 지극히 내밀하고 관능적인 자세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느꼈다. 명백한 변화. 그의 몸이 보내는 부정할 수 없는 반응. 그는 나 때문에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그에게서 몸을 따댔다. 그는 당황하며 몸을 웅크렸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저 화장실 좀. 그는 거의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다. 죄책감과 함께 짜릿한 승리감이 밀려왔다. 금요일 밤 우리의 마지막 밤이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식사 후 나는 소주를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술 기운이 돌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17년간의 짝사랑. 첫눈에 반했던 순간 나와 형을 축복해야 했던 고통, 지난 3년간 곁에서 나를 지켜보며 느꼈던 번민, 그리고 함께 산주간의 달콤한 고문까지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울고 있었다. 서준 씨,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눈빛이 다르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난 그때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나는 눈물에 젖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7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여기서 3주 동안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토요일 밤에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어제 요가할 때도 일부러 그랬어요. 당신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형수님, 저 가기 싫어요? 나는 흐느꼈다. 내일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가 나를 와라 껴안았다. 가지 마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의 따뜻한 품이 나를 감쌌다. 이제 그냥 지안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부드럽게 내 턱을 들어 올렸다. 지하아, 서준 씨, 우리의 입술이 마침내 포개해졌다. 17년의 벽이 그 입맞춤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달콤 쌉쌀한 소주 맛, 짠 눈물 맛, 그리고 불타는 갈망의 맛이 뒤섞였다.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탐했다. 우리 형 방으로 갈까?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들어가 과거를 향해 문을 닫았다. 그날 밤 17년간 억눌렸던 사랑이 폭발했다. 나의 7년간의 외로움은 그의 품 안에서 녹아내렸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되었다.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나는 속삭였다.
서준 씨, 나 내일 우리 집에 안 돌아가면 안 될까?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그는 나를 더 꽉 껴안았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17년의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서준 씨의 품 안에서 잠이 깼다. 따스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17년을 기다려주니 남자의 눈썹을 쓰다듬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평온해 보였다. 서준 씨, 내가 속삭였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고는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잠결에 잠긴 목소리로 그가 말하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어젯밤 꿈이었죠? 나는 여전히 행복이 믿기지 않아 물었다. 꿈이야. 현실이야. 그가 나를 더 꽉 껴안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누워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한 아침을 만끽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다. 함께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모든 순간이 새롭고 달콤했다. 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으면 그는 문에 기체 커피를 마시며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내가 그의 넥타이를 매주는 꿈에서나 그리던 그 친밀한 행동. 같이 나가면 안 되겠지? 내가 물었다. 응, 따로 가자. 내가 먼저 집을 나섰고 정확히 10분 후 그가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회사에서 우리는 이어준 이사님과 김지한 과장님이었다. 하지만 신호대기에 멈출 때마다 그의 손은 내 손을 찾아왔다.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기습적인 입맞춤을 나누었다. 보고 싶었어요. 내가 속삭이면 나도라고 그가 대답했다. 점심시간 옥상에서의 비밀 데이트 서류를 건네는 척 오았던 은밀한 손길. 그 모든 것이 20살 소녀처럼 내 심장을 뛰게 했다. 매일매일이 달콤한 모험이었다. 금요일 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둘 다 야근을 해야만 했다.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아무도 없지? 내가 물었다. 우리 둘뿐이야. 그가 대답하고는 몸을 숙여 내게 입을 맞췄다. 그의 대담한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위험함이 뒤섞여 숨막히는 스릴을 만들어냈다. 그는 나를 이끌고 텅 빈 회의실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우리는 차가운 회의실 테이블에 기댄 채 서로를 뜨겁게 탐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왔어요? 나는 경악하며 속삭였다. 우리는 황급히 테이블 밑으로 숨었다. 문이 열렸다. 청소 아주머니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다. 다행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고 인해 밖으로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왔다. 서로를 마주보고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가 내 블라우스 단추를 잠가주며 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온 그 모험적인 감각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듯 했다. 2주 후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다. 남해의 온천이었다. 체크인을 할 때 직원이 우리를 보고 물었다. 혹시 신혼부부이신가요? 우리 둘 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가 대답했다. 아, 네, 덕분에 우리는 허문 스위트로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객실은 환상적이었고 특히 노천탕이 압권이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삶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지하나 여기 오길 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와 그의 온기뿐이었다. 서준 씨,
내가 불렀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갑작스러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서준 씨, 우리 결혼해요. 그가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단 1초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래? 나도 지안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따뜻한 물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그가 내게 말했다. 지안아, 우리 이제 회사에 공개하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다. 임원회의에서 그는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무실은 놀라움과 축하의 말들로 떠들썩했다. 마침내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침실에서 나온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거실 전체가 수백 개의 촛불로 밝혀져 있었고 백송이의 붉은 장미가 곳곳에 놓여 있었다. 서준 씨는 그 중앙에 서 있었고 나를 보자 미소 지으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준 씨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김지한 씨 17년 전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네, 나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는 일어나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는 나를 와락껴 안았다. 사랑하지 않아지. 나도 사랑해요. 서준 씨,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프로포즈를 하기 전 아들인 하준이를 따로 만났다고 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준이는 미소와 함께 그를 축복해 주었다고 한다. 결혼식에서 제가 축사를 할게요 라고 말했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3개월 후 우리의 결혼식은 작고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하준이는 단상에 올라섰다. 아버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내 인생의 남자인 서준 씨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일요일 아침 나는 내 남편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더 이상 서준 씨가 아닌 나의 남편. 여보, 일어나. 그가 속삭였다. 점심에는 하준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찾아왔다. 그들을 보니 우리의 옛 모습이 떠올랐다. 하준이가 아버지 요즘 더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하자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엄마가 잘 챙겨줘서 그래.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가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에 노를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요?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17년의 기다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네요. 그가 내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앞으로 70년은 더 함께하자. 우리의 손은 서로를 향해 얽혀 있었다.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가 노을빛에 반짝이며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난처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네 아니요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